네, 자, 다음 사복직이시고요. 저 자기소개, 뭐, 직내 사복직 지원하셨으니까, 뭐, 관련 경험이나 역량 위주로 해서 자기소개 먼저 일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직무 강점을 중심으로 제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첫째, 체력이 좋습니다. 어, 수영을 배운 지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수영장에 지금도 일주일에 2번 이상 갈 정도로 체력 관리를 잘 해왔고, 얼마 전에는 수상조사 자격증도 취득하였습니다. 둘째, 업무 효율성입니다. 전 직장에서 업무 처리를 전화와 메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근데 업무가 많을 때면 메일이 누락이 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라는 프로그램 사용을 건의해서 타 부서는 물론 저희 부서가 업무 진행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업무 누락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셋째로 소통 능력입니다. 전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을 만나 배웠습니다. 사춘기 학생들은 학부모님들과 말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학부모님들과 자주 상담을 드리려고 노력하면서 가교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서 네, 강사님, 저 죄송한데요. 카메라 좀 꺼주시겠어요? 급한 상황이어가지고 죄송해요. 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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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으로서 업무 시간뿐만 아니라 퇴근 후에도 시민들에게 안부를 건넬 수 있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뭐, 뭐, 이렇게 강사 생활을 하셨던 걸로 보이네요. 보니까, 뭐, 네, 학생들, 전공이나 그 이쪽은 아니시고요. 네, 전공은 컴퓨터 공학입니다. 근데 뭐 전혀 다른 전공 쪽인데 어떻게 사복 공무원을 하시겠다고 생각을 좀 했을까요? 네, 예전에 서울에 소재한 주간 보호센터에서 장애 아동들의 급식 보조와 배드민턴 활동을 보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봉사활동 중에 한 어머님께서 장애 아동을 데리러 온 어머님께서 저한테 선생님은 안 바뀌시죠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때 어, 정작 장애 아동들과 학부모님들에게 필요한 건 전혀 저희가 생각하지 못한 전혀 다른 것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 그리고 노숙인분들과 노인분들을 위한 무료 급식소 운영을 3년 정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시설이 열악해서 그 놀이터에서 무료 급식을 진행을 했었는데, 그 어르신분들이 단지 이제 어, 음식을 드시러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말벗이 필요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좀 더 많은 분들에게 혜택을 좀 더 공익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게 어떤 것인가 생각을 하다가 사회복지 쪽을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무료 급식소를 운영을 하셨다고요? 무료 급식소 운영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운영하신 게 아니고 무료 네, 급식소에 봉사를 하셨다는 얘기죠? 네, 맞습니다. 운영하셨다고 그래서 예, 네. 알겠습니다. 실습은 어디서 하셨습니까? 실습은 지역 아동센터에서 하였습니다. 코로나 때였나요? 네,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여간 뭐 하시면서 그러면 본인이 개인적으로 관심 있는 복지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습니까? 저는 장애인의 사례 발굴 및 사례 관리 업무에 관심이 많습니다. 장애요? 그중에서도, 네, 네. 그중에서도 장애인 일자리 제공 및 연계에 관심이 많습니다. 최근에 뉴스에서 커리어 플러스 센터에서 한 발달 장애인이 2년 계약직으로 우편 보조 업무를 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2년 후에는 다른 직종을 알아봐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장애인들이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와 도서관 등과 연계해서 어, 네,
그 프로그램을 만들고 확대하는 업무를 좀 맡고 싶습니다. 그 최근 지인을 통해서 들은 얘기지만 그 도서관의 상호대차 업무에 인력이 좀 많이 필요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분들이 좀 지속적으로 상호대차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연계하는 업무를 맡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일단 뭐 주민센터에 뭐 배속되실 가능성이 높은데요. 네. 주민센터에서는 뭐 사회복지 공무원이 어떤 일을 하는지는 알고 계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의 업무는 맞춤형 통합 사례 관리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주소지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장기 숙박 또는 어떤 달방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을 발굴해내고, 그다음에 지역사회 자원들을 연계해주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기초수급자분들을 탈수급시킬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기본 업무, 뭐 그런 업무도 일부 있을 수 있는데요. 뭐 기본 업무가 네, 있지 않겠습니까? 일선 복지 동주민센터에 가시면 사법공무원이 어떤 업무를 하는지 아까 여쭤봤어요? 기본 업무가 직접 어떤 가서 건지? 직접 가서 여쭤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와서 뭐 하시는지는 알아보시고 인생의 진로를 바꾸시는데 뭐안 알아보셨어요? 일단 그 민원인분들이 민원을 신청하시면 그 민원을 접수를 받고 그다음에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건 그냥 일반적인 네, 얘기고 네, 사법공무원이 일선에서 하는 뭐 역할이 어떤 건지 지금 뭐 복지기관에서 뭐 복지사인데 예, 뭐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사법공무원이랑 일선 복지사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네. 사회복지사는 그 어떤 복지관이나 그런 기관에서 개인적인 클라이언트를 맡으면서 전문적인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전문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대상이 되는 이제 어르신분들이나 어, 장애인분들, 그다음에 저소득 가정, 그다음에 1인 가구 등 다양한 계층들의 그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네, 그런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공적 부조가 뭐라고 배우셨어요? 공적 부조?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공적 부서는 그 선별적 복지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 기초생활 보장처럼 그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제 최저 소득을 보장해 주는 그런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건 누가 담당할까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이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사법공무원은 또 일반 다른 뭐 일반 행정적 공무원은 어떤 게 좀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법공무원은 그 책상에 앉아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직접 주민들과 만나고 그 찾아다니는 업무가 좀 주를 이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외계층 등 발굴을 위해서 직접 찾아다니고 주민들과 소통하고 네, 그런 역할을 더 많이 맡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일선에 가시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어려우신 분들이 오셔서 여러 가지 그 뭐 좀 뭐 힘드시니까 생활이 네, 요구를 좀 하지만 네, 이렇게 또 뭐 무한정 뭐 공공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렇게 네, 좀 사정이 맞습니다. 딱하신데 공공에서 더 이상 도와줄 수 없는 뭐 이런 분들이 여러 가지 힘들다고 민원을 제기하시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일단은 그분들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그분들도 그 말씀을 하실 곳이 이제 주민센터의 이제 공무원이기 때문에 어, 말씀하시는 걸 끝까지 들어드리고 들어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 판단이 되면 어, 그 정책과 규정들을 찾아봐서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수급 기준이 돼서 네, 뭐 수급도 다 지급이 됐는데 뭐 그게 큰 돈도 네, 아니고 예, 뭐 그 한계가 좀 있잖아요. 뭐 네, 힘드셔서 뭐 여러 가지 사시는 게 뭐 도움을 더 구하시는 상황입니다. 뭐 일반적인 민원 상황이 아니고요. 네. 그럼 민원인이 계시면 어떻게 하시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수급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 아, 말씀을, 대셔다 지급을 다 했다고 칩시다. 예, 대서 지급을 네, 했는데 그거 갖고 안 되는 거죠. 네, 뭐 수급이라는 게 뭐 몇백만 원 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해봐야 뭐 2, 30만 원 예를 들면 이렇게 나갔을 텐데 네. 음? 공공에서 도와드릴 게 없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은 네, 공적으로는 네. 그러면 그 민간 차원에서 도와드릴 수 있는 거를 지역사회 보장 협의체 팀과 협의해서 만들어서 자원을 연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어떤 거가 민간 도움 연계한다는 게 예를 들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를 들면 자원봉사단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어, 네, 자원봉사도 있겠고 네. 그래서 나머지 거는 생각이 좀 잘 나지 않습니다. 뭐 국내에서 좀 도움해 주실 만한 분들을 좀 연계를 좀 해드려야겠죠. 네, 맞습니다. 네. 또뭐 하시다 보면 또 여러 가지 저기 거친 민원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좀 뭐 네, 마음이 좀 아프시기도 하고 몸도 네, 아프시고 예, 뭐 살림도 어려우시고 뭐 술 많이 드시고 뭐 이러다 보니까 좀 그런 좀 거친 민원들 뭐 악성이죠. 뭐 거친 민원들 많으신데 그런 민원 계시면 좀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어, 일단은 민원인 분의 말씀을 좀 들어보고 잘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변의 상사분과 선배분께 도움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특이 민원인이 오셨는데 어떻게 어, 어떤 방식으로 해결해야 될지를 좀 여쭤보고 그다음에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사가 자리에 없다고 얘기를 해야 되나? 가정을 본인이 좀 해결하시면 안 네. 돼요? 어, 다 물어본다고 하네. 학원에서 그렇게 시키나? 물어보라고? 그러면 일단 그 아니, 뭐, 관계에 좀 여러 민원인들 가지 힘든 분이 뭐, 알코올 네, 의존증도 있고, 뭐, 네, 그죠? 예, 뭐, 좀 네, 그렇잖아요. 예, 낮에 술 취하고 네, 오셔가지고 또 뭐, 이렇게, 예, 뭐 이렇게, 예, 한탄도 하시고, 욕도 하시고, 뭐 이렇게 안 도와주냐고, 수급비가 왜 작년에 30만 원 나오는데 이번엔 3만 원이 안 들어왔다며, 뭐, 집어 던지시고 물건 발로 차시고, 뭐, 이런 분들 간혹들이 계십니다. 네.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단은 그 화부터 좀 화를 좀 누그러뜨리도록 계속 대화를 좀 드릴 것 같습니다. 앉아서 좀 차근차근 얘기를 하면서 차 한 잔 드리면서 네, 좀 사정을 들어보면서 네, 그렇게 좀 대화를 하면서 그 상사분이 이제 나갔다 들어오실 때까지 일단은 대처를 하겠습니다. 뭐, 상사님이 오시면 뭐, 다른 방법이 있어요? 네. 좀 근본적으로 그때야 뭐 그러시더라도 계속 이러시면 안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뭐 근본적으로 좀 해결할 수 있게 좀 뭔가 좀 도움 방법들을 좀 모색을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일반 민원직, 일반 행정직 분이야. 안 되면 그냥 쫓아보내면 되고 경찰 부르면 되는데 사법 네, 공무원이 그러기가 좀 그렇잖아요. 어려우신 분들이고 그런데 네, 맞습니다. 일반 민원 취급할 거 아니고 그래서 어디 뭐 직업교육이라도 뭐 의존증이라도 좀 치료할 수 있게 공공병원이라도 좀 알아보시고 아, 공공근로라도 좀 어떻게 좀 기회가 좀 하셔가지고 조금 아, 정상적인 생활을 하실 수 있게 좀 거들해 드리는 게 사법 공무원의 다른 점 아닐까요? 네, 그 부분이 생각이 갑자기 안 났습니다. 네. 국제사각지대 해소가 중요한데 본인 생각하는 국제사각지대 뭐 발굴이 필요한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떤 데를 발굴하거나 좀 예방하는 방안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네, 제가 생각하는 국제 사각지대는 그 어, 장애 아동과 그리고 장애 아동을 돌보는 그 부모님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또 1인 가구, 특히 중장년층 이상의 1인 가구, 그다음에 독거 어르신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분들을 발굴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 지역사회에 뛰어다니면서 그 사회관계망 형성을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장애분들은 뭐 장애인 뭐 기본적으로 장애인 뭐 이렇게 그 지원금 받으시려면 다 등록이 돼 있으니까 사각지대가 아니거든요. 네, 그죠? 네, 독거노인 의원분들도 되게 뭐 발굴이 되어져 있고 뭐 네, 수급자이신 분들은 수급을 받아야 되니까 이미 예, 행정에 다 파악이 돼 있는 분들이죠. 네, 사각지대라는 건 그렇게 파악이 안 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뭐 어떤 게 사각지대 같습니까? 사각지대를 발굴하기 위한 방안 말씀이십니까? 이게 본인이 중요하다고 앞으로 좀 예, 발굴이 필요한 예, 네, 사각지대가 있다면 어떤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지를 여쭤봤어요. 네. 뭐 1인 중장년 같은 경우에는 뭐 본인이 뭐 네, 어려우시더라도 신청을 안 하시면 사각지대가 될 수 있죠. 당연하게. 네,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1인 뭐 중장년이라고 치면 이런 분들은 어떻게 발굴할 수 있겠습니까? 어, 1인 중장년층 분들은 그 도움을 요청을 드려도 그 거부하시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앞으로 나오실 수 있도록 어, 먼저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 어떤 반찬하고 어떤 밥 같은 걸 제공을 해드리면서 마음을 여실 수 있도록 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찬과 밥은 뭐 본인이 해서 갖다 드리시게? 네? 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 되세요. 자, 마지막 말 듣겠습니다. 네, 일단 제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예전에 수상조사 자격증을 취득할 때 그 감독관님이 한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어, 체력적으로 매우 힘든 시험인데 쥐가 나면 사람들을 구하지 않을 거냐라고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헌신적인 자세를 잃지 말라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좌우명으로 삼아서 제 삶의 가치인 더불어 사는 삶과 어, 사명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여기까지. 자, 18분, 19분. 오래됐다. 소감은요? 네, 너무 떨려서 말이 잘 안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네, 지금도 떨립니다. 이제 별 관심 없고요. 떠시는 건 알아서 아, 네, 떠시고. 네. 뭐, 뭐가 아쉬워요? 어, 그 작성 민원 대처 부분, 네, 그 부분이 좀 네, 주민센터 업무 이런 부분은 말을 치명적이죠? 네, 말을 좀 잘 못한 것 못한 수준이 아니고 치명적이라고요. 같아요. 아, 네, 이해하셨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여기서 아름다운 얘기는 하셨는데, 그죠? 네, 예, 네, 뭐 아름다운 얘기는 뭐 그냥 뭐 면접용 아름다운 얘기라고 생각해요. 뭐 착해요, 이거 오케이. 뭐 그래도 뭐 평소에 관심 있다는 건 되게 뭐 좋은 일이에요, 이 부분은. 예, 뭐 네, 뜨거운 공간 아니다라는 건 충분히 알리바이가 되니까요. 이런 것만 해도. 네, 그렇죠? 뭐 이거는 네, 이거고 착한 건 착한 거고 네, 착한 거를 이제 디딤돌 삼아서 업무에 대한 이해가 돼야 되는데, 네, 그죠? 이게 네, 장애 사례 뭐 일자리 연계 이런 얘기 할 때부터 이제 약간 좀 음, 어? 공무원 사법 공무원을 봉사기관으로 생각하시는구나 이런 느낌을 이제 딱 다가오는 거죠 삘이.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물어보는 거예요. 뭐 하는지는 알고 오니 네가 그랬더니 여기서부터 바로 어버버버 하시죠. 수급적 관리부터 하는 거잖아요. 네, 수급적 관리라는 말을 그냥 단순하게 말하면 수급자 관리로 퉁칠 수 있지만, 네, 예, 그 말 안에는 이제 어마어마한 스펙트럼이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네, 정말 사법 강의 다 들으셨잖아요? 네, 들으시는 그렇습니다. 거 다 들었던 얘기고, 그죠? 제발 네, 현장 업무를 이해를 하셔야 된다. 노래를 불렀어요. 네, 그러니까 작년에 경기도에서 무대기로 재면접 나오는 바람에 특히 복지관에서 오시는 면접위원들 잘못 걸리면 패대기 당한다고. 네, 그죠? 그렇습니다. 저는 네, 패대기는 안 했어요. 네, 본인 같은 분은 방지하자고 그렇게 강조해서 드렸던 거예요. 다시 한번 네, 확인해 보시고요. 예, 이것도 그래서 어리버리 얘기하시고, 그래서 제가 힌트를 드리려고 공적 부조가 뭔지는 아냐라는 질문을 했고요. 뭐 누가 네, 하겠냐, 이게 뭐 되게 착한 면접이니까 이렇게 막 유도는 해드리죠. 네, 이랬어요. 네, 이것도 이제 뭐 어느 정도 그래 감을 잡으셔서 이제 좀 약간 회복하셔갖고 한번 좀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네, 공부가 더 못하는 민원이 흔한 질문이잖아요. 네, 그죠? 악성 민원인 할 때도 오늘 낮에도 똑같은 분 이렇게 하셔가지고 일반 악성 민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사복직은 다르다. 노래를 음, 불렀던 얘기였고요. 그죠? 네, 일반 악성 민원인 것처럼 생각을 하시잖아요. 네, 악성 민원이 맞아요. 맞는데 그죠? 네, 그 네, 근본적으로 그냥 탈수급을 하거나 좀 자립하실 수 있게 어떻게든 기관 연계하고 적극적으로 뭔가 나서는 게 필요하다. 네, 원래 사법공무원은 그렇게 해야 될 의무는 없다. 네, 그래서 사법공무원을 따로 뽑는 거다. 그런 거 알아서 퇴근 후에 열심히 하라고. 유관되는 네, 기관에 연락도 하고 자리에 있는 데 좀 알아보고 이런 네, 적극성과 헌신성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을 많이들 하신다. 면접위원들이 특히 사복직 면접위원들은 한 10년, 네, 15년 차 넘은 사람들 당시에는 전부 다 사회복지사였다. 그분들이 네, 그래서 그 공무원 전환된 분들이 다 간부들이다 지금. 그러니까 복지 마인드들이 없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런 얘기 하시면 전혀 네, 그 좋을 싫어하고 안 좋아한다. 경우에 따라선 네, 조심하셔라. 라고 네, 말씀드렸던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네, 이것도 이해를 못 하시죠. 사각지대 개념. 이거는 다 발굴이 됐으니까 사각이 아니죠. 네, 또뭐 도움 자체가 어려운 건 어려운 거고, 사각지대는 그 개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고, 요즘 같은 경우는 뭐, 낮에도 얘기했지만, 그 미혼모들 숨잖아요. 네, 뭐 요즘 그 아, 사실 뭐 저는 미혼모 같은 답변을 기대하는 거인데, 최근에 핫하잖아요, 아주. 네, 맞습니다. 뭐 그런 거 보면서 복지 쪽으로 어프로치를 안 해보신 거죠, 생각을. 제가 뭐이 같은 얘기는 제가 다른 사복지품 내에서 많이 앞에 들었으니까 스타디 관두시고요. 그 모의 면접했던 거 사복직 했던 분들 사오실 거나 좀 자세하게 좀 보세요. 예, 아, 네, 좋은 알겠습니다. 답변들도 꽤 많이 있고 정제된 네, 답변들도 조금 아쉬운 답변들도 있는데 본인 이러시면 이제 면접에 잘못 걸리시면 되게 위험해요. 아, 네, 오케이? 등점 및 네, 정도는 알겠습니다. 케이스입니다. 질문? 남 하시는 거 제발 보시라고.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 남 얘기하지 마시고 제발. 그래서 제가 아카이빙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래도 제가 네, 재면접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에 제가 사복직 때 그 무대기로 그 재면접 뜨는 걸 보고 그중에 반밖에 못 붙는 걸 보면서 와 올해는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작년처럼 해서 제가 사복직 강의 따로 만들면서 아예 막 노래를 불렀잖아요. 제발 발바닥 끄고 네, 동네 싸돌아다닌다는 얘기 하셔라. 우아한 얘기 좀 하지 네, 마시고 그죠? 네, 그랬는지는 모르겠는데 의외로 재면접장에 사복 재면접자가 의외로 많이 적으세요. 아, 확연하게. 그래서 네, 그래도 야 이렇게 좀 뭐 이렇게 나서서 좀 지랄지랄한 효과가 좀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연락 오신 분들 사복직 재면접 대상자 전체도
좀 인원이 좀 주니까 전체 총량이 줄기는 마련인데, 예, 뭐 거의 중에 5%? 5%쯤 되겠네요. 제 면접 연락 오신 분들 중에, 수강생 분 중에 사복직 데이터는 거의 없다시피 해서,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요. 그러니까 네, 본인처럼 사복직은 그래서 어떤 느낌이 있냐 그러면, 특히 이제 나이 많으신 조금 중년된 여성분들, 그리고 또 네, 여기저기 좀 착하다고 생각하지만 여기저기에다 그냥 공무원 되는데 일하기에는 커트라인이 너무 높아서 그냥 사복직 가지 뭐 라고 오시는 분들 의외로 많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현장 업무 잘 안 하려고 그러고 자꾸 내근만 하려고 한다, 이런 인식들이 팽배해 있어요. 아, 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하라고, 자꾸 이제 동네에서 뛰어다닌다는 얘기를 하시라는 얘기가 그런 취지예요. 예, 뭐 했다가 뭐 그렇게 보내주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전형적인 그런 케이스로처럼 보여져요. 아, 네. 됐어요? 네. 아, 교수님, 그 네. 지원 동기 그 장애인 일자리 연계 수정을 해야 될까요? 뭐 본인 고민을 좀 해보시죠, 이 부분은. 아, 예, 아니 그럼 네, 장기적으로 뭐 이런 것도 좀 했으면 좋겠다, 같은 얘기들이라도. 네, 그다음에 뭐 지역사회 통합 관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업무가 이제 구청에서는 주요 업무예요. 네, 기관들 연계하는 업무 강의 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뭐 그런 것도 당연히 해야 되고, 네, 뭐 기회가 되면 이런 데도 좀 관심이 있으니 뭐 이런 것도 좀 네. 해보겠다, 뭐 이런 거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죠? 아, 네. 알겠습니다. 이해하셨죠? 그럼 네, 도서관과 일자리를 연계한다는 말은 좋은 아이디어에 있는데, 그죠? 네, 이게 생각보다 간단치 않은 이유는 뭘까요? 응? 오래 일할 수 있다는 거. 네, 이유는 이 자리가 많지 않고요. 대상이 네, 되는 사람들은 적지 않아요. 그죠? 네, 한 사람이 올해 10년 일해버리면 이것도 공익을 해야 되는 거죠. 한 사람이 10년 일하는 것과 10사람이 1년씩 일하는 게 어떤 게 더 공익적인가라는 판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죠? 적어도 네, 공공적인 마인드에서는, 그죠? 10사람이 1년씩 하는 게 훨씬 더 공익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개념이 이해하시나요? 한 네, 네, 사람이 오래 일하도록 만들겠다는 건, 그건 뭐 민간에서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면 고마운 일인데, 공공에서는 그러기가 어려워요. 네,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네, 본인이 착한 이해했습니다. 건 알겠는데, 네, 한정된 자리와 한정된 예산으로는, 그죠? 적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나누는 게 조금 더 공익적이라고 보는 거죠. 뭐 그런 개념들이 다그 예산의 철학들에 다 담겨 있는 거니까, 뭐 그 부분은 조금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겠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그죠? 뭐 자리가 많을 것 같지도 않고, 뭐 장애인분들이 원하는 분들이 적지 않을 거라서 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하시면 돼요. 네, 이해하셨어요? 내가 아마추어가 아니다는 거 착해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런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고려들이 있겠다 그러면 공무원들은 되게 공감을 하시죠, 그런 부분에서. 음,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한쪽 네, 말만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뭐 그런 얘기도 말씀드릴까 하다가 뭐, 근데 그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거에 비해서는 되게 마이너한 얘기예요, 지금. 응?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마이너한 거라고. 오케이? 네, 이런 핵심 중에 핵심 거에 대해서 이제 복지 현장에 대한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부분이 훨씬 크기 때문에 뭐 이런 거야. 그냥 사소하다고 보이는 거예요. 네, 이해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질문, 다른 분들 하는 거 보시고, 그러니까 뭐 그 전체적인 큰 틀의 방향만 잡으시면 되는 거니까요. 그런 면에서 네, 좀 깔끔하게 그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현장을 내가 그래도 잘은 모르지만 뭐 고생한다 이런 것들을 이해한다 이런 말씀 좀 드렸던 거예요. 오케이? 질문? 맞습니다. 네. 다시 한번 좀 다른 것들 보시고 좀 쭉 한번 하면서 좀 점검을 꼭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뭐 제 마음 같아서는 뭐 다들 이렇게 모의 면접할 때 저는 좀 안타까운 게, 이제 같은 얘기를 계속 이렇게 안 들으신 분이 오셔서 똑같은 얘기를 계속 그냥, 그 진짜 AI가 필요한 것 같은데 챗봇처럼 똑같이 반복하고 이러는 것도 저도 좀 힘 빠지고, 듣는 분들도 늘 같은 얘기 계속 들으시는 분들은 같은 얘기가 뺑뺑이 도니까 또 재미도 없고 가성비도 떨어지고 이제 뭐 그런 거죠, 서로 간에. 그래서 좀 다는 아니어도 좋은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은 좀, 예, 좀 많이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좀 얘기를 해야 조금 진전된 얘기들, 뭐 좀 우아한 얘기들, 조금 더 좀 좋은 답변들, 아름다운 답변들, 이런 거를 같이 좀 고민할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는데, 하여간 좀
예, 좀 조금 아쉬워요. 약간 그런 면에서는 저도. 자,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